안녕하세요. 이번엔 71번 제소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소기관 문제는 51번에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그때 대략적인 제소기관의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죠. 지문 1번 보시죠. 변경명령 체결에 따른 변경처분의 경우 제소기관은 그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죠. 정답이죠.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처분을 특정해야 돼요. 취소성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어디서? 소장에서 특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럼 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 심판을 거쳐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필수인지 임인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어요? 원처분이 하나 있겠죠. 원처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어요? 변경 명령 재결 있죠. 그거에 따라서 변경 처분 있었죠.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원처분, 변경 명령 재결, 변경 처분. 여러분 책에 보면 변경 명령 재결이 소송 의 대상이 되느냐? 된다는 얘기죠. 또 변경 처분도 되냐? 각각 되는 거 이제 세 개가 있는 거 이 경우. 수험이 아니라 실전적인 소송에서 세 개를 다 제소할 수 있는 거죠.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여기서 변경 재결이 변경 명령 재결이나 변경 처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처분 내용이 바뀐 거죠. 원처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분의 특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원처분, 변경처분, 당초처분, 뭐 정감처분, 감액처분. 근데 이 변경처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감액처분이잖아요. 그죠? 왜? 불리한 제기를 하지 못하니까 감액처분, 감경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처분이 변경됐을 때 당초처분, 감액처분 또는 감경처분일 때 소송의 대상은 뭘로 특정해야 돼? 원처분이죠. 그럼 청구 취지는 뭘로 써요? 원처분의 잔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소기간이 뭐예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데 그 처분은 뭐예요? 이 처분 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원처분이 있은 날부터 변경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죠. 몇 단계가 좀 있죠?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돼. 그냥 판례만 외우고 뭐 답만 알고 이래서는 뭐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다른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 변형된 문제 나왔을 때는 틀릴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2번 보세요. 처분서가 상대방의 주소지 송달로 사회통념상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처분이 있음이죠? 있음. 주관적이죠. 그 주관적인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원고한테 달려 있잖아요. 그럼 제소기간의 의미가 뭐였어요? 공법관계의 법률관계에 조속한 안정이죠. 근데 주관적 요소란 말이에요. 있음과 있음의 알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90일이든 1년이든 의미가 없죠. 90일이라는 의미가. 물론 있음에 1년이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까 뭘 해요? 주관의 객관화가 필요하겠지. 주관적인 속성은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추정이나 간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송달이 적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이 사람이 안다고 뭘 해버리겠어요? 추정하거나 간주하겠지. 그죠? 그거 대부분 판례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관적 인식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게 다른 데 가서 이게 그대로 다 통용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3번 보시죠. 제소기간을 넘긴 이유로 각하적 일수는 취소성을 제기한 경우 20조 1항의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조 1항이 뭐였어요? 송달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매 시점이 어떻게 돼요? 알았을 때부터 9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죠? 90일이잖아요. 재결서 보시죠, 조문. 그죠? 단서가 이거잖아요. 단 규정과 그 밖에 겹친 때는 어떻게 돼요? 재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 이렇게 이렇게 늦어지죠, 뒤로. 그러니까 90일의 관점에서 보면 쭉 뒤로 밀리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특혜를 주려면 이 사람이 뭐예요? 적법한 소재기해야 된다는 거. 적법한 행정심판 제기가 있을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그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제소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잘못하면 각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단서가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단서는 원고에게 특혜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원고가 어떻게 돼요? 기존의 사전 절차를 어떻게 돼요? 적법하게 거칠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그죠? 판례도 마찬가지고요. 4번 보세요. 특정이란 이제 주소 불명이 있으면 송달 없어서 관보, 공보, 개시, 일관심이 공고한 때는 상대방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보시죠?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죠. 뭐였어요? 우리 앞에 부분 보셨죠? 고시 공고면 두 가지가 있죠? 불특정 처분이 있을 때.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효력이 존재해죠? 그럼 보통 어떻게 돼? 그날 알았음을 추정해버리죠. 이게 특정인 처분에 주소 불명, 송달 불능일 때에 적용하느냐 얘기죠.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현실적으로 안날, 즉 20조 1항 본문으로 간다는 거죠. 알았다고 추정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송달 가면 효력이 어떻게 되냐? 송달 안날. 그럼 보통 안날 추정하는데 주소 불명일 때는 어떻게 되냐?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를 정한다는 거죠. 5번 보시죠. 무효확인 소송 경우 취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의 경우는 취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맞죠? 자, 여기 다 보세요. 먼저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제기할 수 있다. 그럼 무효선을 구민 취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확인 소송과 같냐? 다르다는 얘기죠. 판이하다 돼 있잖아요. 판례가.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준용하지 않죠. 이제? 그러나 무효를 선언 의미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적용이 된다 이거지. 그치? 아시겠죠? 여기 이제 더 자세하면 이제 그저 23조 들어가고 준용 규정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넣었어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